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주연 대표 그리고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점검을 해봐야 될 사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밤에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실적이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고 네. 우리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실적도 나왔고 액면 분할 이야기 10대 1로 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굉장히 긴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좋은 실적이 나와줬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을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 있게 바라봤는데 그쪽도 굉장히 잘 나왔고 전반적으로 다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처음에 이제 시간에서는 좀 약하게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강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컴콜이 진행이 되면서 젠스나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지금 상승폭은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또 액면 분할의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줬고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오늘 흐름 좋을 건데 특히 SK 하이닉스 20만 넘어갈 것 같다라고 진짜요? 네,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 이제 대표적으로 좀 추세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지금 추세가 좀 많이 꺾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추세를 계속 좀 보였던 종목들이 PSK 홀딩스 그리고 리노공업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테크인까지 계속 좀 강세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조정이 깊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오늘 좀 매수세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좀 더 강하게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과 좀 아직까지도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오늘은 일단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추세를 좀 더 그동안 만들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20만 원 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고 강했던 종목들 편성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강한 종목군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특히나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급락을 좀 만회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들 좋을 건데 아무래도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주들 그동안 좀 많이 밀린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바라보자 말씀 전해주셨고 본부장님은 좀 덜 오른쪽으로 찾아보자 이렇게 의견 전달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 진짜 현대차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9% 넘게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4위를 꾀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 이주호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그냥 여기서 저는 이제 한 30만 원까지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 원래 수소차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차의 행보를 보시면은 북미의 수소차 이런 수소 사업, 물류 사업에도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사업군들이 굉장히 저는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이제
이제 뭐 지금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의 돌파는 좀 네. 약간 신호탄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뭐 더욱 더 갈 것이고 3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순매도 1위였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요. 네. 그럼 현대차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접근 가능하겠어요? 뭐 이건 사실 뭐 지금도 저는 사실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한미반도체 사례를 보면 네.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갔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갔는데 지금 사실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도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시총이 아무리 크더라도 요즘에는 뭐 시총 큰 종목군들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뭐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이라도 들어가셔도 좋지만 역시나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예. 좀 불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 비교 대상으로 한미반도체 말씀 주시니 지금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제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급등했었거든요. 네. 수소차 관련주들까지 이 온기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예. 이번에는 좀 연속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력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원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SOFC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에서 예.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전력을 만든다. 이것도 하나의 테마성으로 또 분류가 돼서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주목도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 테마성으로 재료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까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시장은 지금 전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변압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서 AI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면 결국에는 수혜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갔다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고 이제 그 후발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천연가스가 아마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의 대체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원전, 수소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테마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은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또 데이터 센터 쪽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쪽에서도 밸류체인 얘기가 나와줬는데 지금 뭐 미국 쪽, 영국 쪽에서도 수소 관련된 투자 이슈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못 받았지만 지금 해외 쪽에서도 수소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AI와 또 접목을 해서 이 시세의 연속성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저께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그동안 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네. 보고 있고요. 수소 관련주들은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기차도 지금 잘 안 풀리다 보니 네. 수소차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연속적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현대차 수소 좀 통틀어서 봤을 때 탑픽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두산퓨얼셀을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더라고요. 네. 일단 거래량이 정말 많이 좀 들어와 줬고 일단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차의 대표 종목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산을 필두로 해서 지금 두산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좀 좋고 지금 어저께 두산퓨얼셀은 우선주들도 같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집단성으로 또 같이 움직여줄 네. 때는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실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FC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일단 수소 관련해서 지금 워낙 뭐 수소 연료 전지 쪽 이쪽으로 해서 계속 좀 모멘텀 받을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PAFC라고 해서 이제 전력을 좀 줄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사업도 하반기부터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관련된
재료를 좀 장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조정이 굉장히 1년도 넘게 2023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어제 들어간 거래량이 좀 동력이 돼서 당분간은 좀 상방을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22% 넘게 올라섰는데 두산 퓨얼셀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시간이 없지만 이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기아는 어떻게 보시는지 길게 말고 짧게 좀 답변을 들어볼게요. 기아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어제 가긴 하더라고요. 네. 기아 사도 되나요? 기아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갈 때 이제 형 같은 아우잖아요. 아우가 또 뒤따라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밸류 프로그램 때도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 나와줬고요. 아무래도 좀 같이 저는 뒤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저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갈 거다라고. 네. 예, 그럼 탑픽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세요? 네, 저는 오늘 S퓨얼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단순히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발전용 그러니까 건물용 발전용 이런 쪽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ESS. 네, ESS와 그쪽과 엮여서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전력 수요가 부족하면은 이 연료 전지가 발전용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밸류 체인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산업통상부 주관에 이런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스마트팜에 공급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빌리티용 연료전지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현대차의 그런 수소차, 모빌리티용 연료전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건물이라던가 발전용 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좋은 모습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열린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물용이라던가 연료용 이런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S퓨얼셀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연료전지 쪽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소 플러스 연료전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S퓨얼셀 본부장님의 탑픽으로 받아보면서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원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날로 커져가면서 어제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대표님, 지금 자리에서 원전주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밸류 매력도 어때 보여요? 저는 원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AI 관련돼서도 또 이제 새로운 신규 전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지를 못해서 좀 답답했던 투자자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이 지금 프랑스와 2파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체코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 쪽에서도 원전 기업단 또 방한한다는 소식, 또 UAE에 28일에 이제 처음으로 국빈의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또 원전으로 엮어서 충분히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11차 전기본 초안이 이제 공개가 임박이 됐는데 계속 좀 미뤄지고 있어서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여기에는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올 텐데 원전 이제 좀 4기에서 6기 정도의 또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정부 정책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은 우리가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어떤 후보에 따라서 좀 행방이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두 후보가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체코 원전 수주 되면 체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 수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서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근데 지금은 AI 거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좋게 보셨는데 탑픽은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일단 저는 우진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 보여줬고 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전하면 가장 좀 떠올랐던 기업 중에 한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올라주지를 못했어요. 최근 원전주도 네. 흐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원자력 사업과 그리고 온도 센서랑 계측기 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호조가 나오는데 특히 다양한 계측기를 국내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사업 우리나라 원전이 계속해서 수주 이어지면 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아직은 좀 덜 올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매력적인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 탑픽으로 받았습니다. 본부장님의 뷰는 어떨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밸류 매력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 쪽으로 친환경 사업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체코 원전 수주는 사실 아직 확정난 사항은 아니고 예정 사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만약에 수주가 결정이 된다면 지금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 시점 접근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일단은 그 이슈 팔로업을 좀 계속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탑픽으로 넘어가 본다면 어떤 종목 바라보실까요? 네, 저는 뭐 원전주는 아닌데 네. 어쨌든 SK 이터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상한가 갔는데 네. 들어가도 되나요? 네, 이제 풀리면? 상한가 갔는데 요즘에 뭐 상한가 갔는데요 하고 이제 며칠 있다 보면 또 더 가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지금 아까도 연료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ESS와 이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전력기기 쪽에 있던 수급들이 거기서 빠지면서 지금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거든요. 연료전지 ESS 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전과 ESS가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가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SMR에 대한 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소형 모듈 네,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에너지를 어디에다 담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엮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S, 원전, 연료전지 이렇게 트리오로 약간 좀 같이 묶여가지고 네. 최근에 일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도 좋지만 저는 요즘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연료전지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에너지를 빼놓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SPR셀과 SK 이터닉스 좀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